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보면 오늘도 59K 부근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저항 라인인 60K를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잭슨홀 이후 강한 수요로 60K를 단숨에 넘어서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0K를 넘어서면 65K, 70K에 강한 저항 라인이 있고 단숨에 65K까지는 도달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테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트론 네트워크에서 10억 달러의 USDT를 발행했습니다. 테더는 발행된 USDT를 자사의 트레저리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현재 테더의 시가총액은 1170억 달러로서 지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의 증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뜻이고 이는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글로벌 유동성 지수도 상승하는 트렌드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지수란 금융 시스템에서 현금이나 전환이 용이한 금융 상품 등 유동 자산의 전반적인 가용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뜻은 유동성이 증가된다라는 것이고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또는 경제에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에 상승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충분히 가격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이 지점이 상승 사이클의 초입 지점이라는 점을 볼 때 앞으로 가격 상승의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크립토닷컴에서 24년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올해 1월부터 6월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6.4%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5억 8천만 명에서 24년 6월에 6억 1,700만 명으로 증가됐다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신규 투자자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암호화폐 보유자의 증가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 수요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을 언급합니다. 24년 1월부터 6월까지 비트코인 보유자 수는 2.9억 명에서 시작해서 3억 1,400만 명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갖춰졌고 이를 통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네트워크의 상승세가 암호화폐 보유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보유자는 24년 1월 1억 2,500만 명에서 24년 6월에는 1억 3,600만 명으로 9.7%가 증가했습니다. 이더리움 채택의 증가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24년 3월에 진행이 되었던 덴쿤 하드포크 이후 레이어 2 네트워크 내의 수수료가 감소된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는 EIP4844의 제안으로 레이어 2 네트워크들의 롤업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하드포크였습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크게 개선해 줄 수 있는 하드포크였고 롤업 비용이 최대 10배나 감소하면서 트랜잭션 비용이 절감되고 이를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레이어 2 코인들의 가스 수수료를 살펴보면 아비트럼은 2달러에서 0.4달러까지 감소했고 옵티미즘은 1.4달러에서
0.28달러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0.58달러에서 0.01달러로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의 저렴한 수수료와 함께 이더리움 생태계가 강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증가했다라고 크립토닷컴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실제 유틸리티적 활용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암호화폐의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덴쿤 하드포크가 꼭 이더리움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확장되고 강화가 되었지만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이어 2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부하가 감소했고 그 결과 이더리움은 지난 5년간 가스비가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가스비의 일정 부분으로 이더리움을 소각하는 런던 하드포크가 반영이 되어서 소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더리움이 인플레이션 자산이 아닌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면 이더리움의 소각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 울트라 사운드의 이더리움 공급량을 보면 지난 30일간 이더리움의 총 수량이 0.619%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덴쿤 하드포크가 반영된 3월 이후 4월부터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은 이더리움의 가격의 상승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가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도 점점 감소되고 있고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로 유입이 된다면 넓은 생태계를 기반으로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홀더분들께서는 다양한 이더리움의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인데 이번 주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 시간으로 23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잭슨홀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행사로서 전 세계의 경제학자를 비롯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큰 행사입니다.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월이 9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중요한 의견을 내비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CME 패드워치 자료를 보면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73% 그리고 50bp 금리 인하의 확률이 26%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0bp냐 25bp냐의 문제보다는 결국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부분이 기정사실화된 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잭슨홀 연설 시점에 맞춰서 시장이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의 유출이 감소되고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보라색은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나타내는데 과거에 보시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이 당시에 채굴자들의 OTC 거래와 거래소로 전송해서 보유한 비트코인을 판매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부터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안정화되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감소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굴자들은 채굴 단가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낮을 경우 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이곤 하지만 현재 59K 부근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와 비슷한 상태임에도 비트코인 매도량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코인텔레그래프는 금리 인하 그리고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 감소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해줘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암스트롱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머니 프린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이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여야 하고 비트코인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이자 균형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은 비트코인 공급량은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다른 법정 화폐보다는 인플레이션에 강화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암스트롱은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실한 보험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와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에서 비트코인의 신뢰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실시간으로 증가되고 있고 부채의 총액은 35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100일마다 1조 달러가 증가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머니 프린팅이 진행된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법정 화폐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총 공급량이 고정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현명할지 구독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근거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총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로서 꼭 참여도 해보시고 증정금으로도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